외치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알더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알더밥에서 진행과 건강 파트를 책임지는 청담인 한의원 원장 안상원입니다. 전 여의도 쿠마 김민성입니다. 저는 정구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쿠마님이 늘 맛경찰, 네. 그죠? 뭐 맛을 잡아내는 거예요? 아 잡아내요? 좀 틀리면 바로 잡아 구속입니다. 구속. 아 그래? 맛경찰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신 우리 정구현님을 모시고 평양냉면 이야기를 세 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 가족분들 후기 좀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서돌림입니다. 어제 단식을 끝내고 조절식을 시작했습니다. 쿠마갈 시간이 다가와 즐겁네요. 부산에서는 밀가루로 만들면 국시, 밀가루로 만들면 국수라고 합니다. 저 처음에 이 안동국시 하는데 이 국시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김영백 팀장님의 술 매치 너무 좋아합니다. 결석하시지 말고 항상 술 설명해 주세요. 아, 오늘도 우리 김영백 팀장님 요새 여름휴가 시즌이라서 강원도 평창에서 켄싱턴 플로라 호텔 열심히 지키고 계시죠? 바빠가지고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네,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홍콩 밤 안개님입니다. 홍콩 밤 안개. 병영일기 듣고 왔습니다. 홍콩에서 40년 넘게 별의별 식당에 셰프 만나봤지만 김 셰프 이야기는 많은 감동을 주네요. 내년에 한국 가면 꼭 쿠마에 와이프하고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소시적에 셰프 생활을 경험해 봐서인지 일본 사부님과의 사랑과 우정과 애정 꼭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콩에서 사시는 우리 알더바 가족분이신데요. 예전에 셰프 생활을 하셔서 아마 병열기에 우리 쿠마님 나갔을 때 그런 이야기하고 스토리가 남일 같지 않았던 진짜 많이 예. 그런 느낌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인 평양냉면의 기원과 역사 또 스토리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정구현님 소개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구현입니다. 예, 저는 대학은 사범대를 나와서 사실은 국어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요. 예, 중고등학교 국어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사실 사범대 자체는 그냥 성적 맞춰 들어간 거고 원래부터 좋아하던 게 외국의 술과 음식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나 과외나 이런 거에서 돈 벌어서 방학 때마다 외국 나가서 외국에서 와이너리에서 와인 공부도 하고 와이너리에서 묵으면서 걔네들 전통 음식 같이 먹고 이러면서 살다가 졸업하고 나서 계속 와인 회사 쪽에 있었어요. 아, 원래는 와인 회사였군요. 예, 그래서 계속 와인 쪽하고 와인과 음식의 마리아주 이런 쪽을 담당하고 고급 와인들의 브랜드 매니저를 하다가 그러다가 지난번에는 중국 명주인 수정방 브랜드 매니저도 했었습니다. 아, 브랜드 매니저라는 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그 브랜드의 마케팅과 세일즈 모든 거를 담당하는 우리나라에서 그 브랜드를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브랜드 매니저가 그런 뜻이네요. 예를 들어서 수정방에 대해서 한국에서 마케팅, 세일즈 이런 것들을 총괄했던 수정방 대장이지. 수정방 대장. 쉽게 얘기하면 수정방 대장. 수정방이 디아지오 회사거든요. 네, 그렇죠. 디아지오로 넘어갔다는 건 내가 얘기 들었었는데요. 그게 조금 삐뚤어져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지금 다시 다른 일을 하고. 그래도 앞으로 또 계속해서 어쨌든 와인이든 술이든 식음료 쪽에서 계속. 근데 우리 쿠마님 왜 별명이 맛경찰이에요? 이 정근 씨가 처음에 이렇게 좀 접하게 됐을 때 동생 소개를 해서 가게를 왔었는데 수정방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한다고 왔어요. 네네. 와가지고 하나 먹어보니까 조금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그래갖고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가 됐어요. 친구들 음식에 대한 우리말 소위 말하는 무슨 충하지 않습니까? 설명충이더라고요. 설명충. 하나 던지면 설명이 쫙 나와요. 근데 그걸 팩트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이 밑에 그걸 가지고 탁질하지 못해요. 예. 그리고 그런 댓글들은 많은 경험에서 많이 먹어보고 자기 할 줄 알아야 나오는 글들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몇 번을 내가 재밌는 거 있으면 불러가지고 맛을 봐라 하니까 그 맛은 내가 추구하던
칼질 이런 것들을 정확히 딱 집어내면서 이야기를 딱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경찰인데. 그래서 막경찰이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쿠마님도 별명이 네. 음식 쪽에 주급박이잖아요. 네. 아무거나 툭 물어보면 툭 나와요. 툭 치면 네. 툭 나오는데 우리 쿠마님이 우리 그 정부연님한테 음식에 대해서 맛경찰이다 이런 별명을 지어줄 정도면 거의 뭐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그 음식 또 술 여러 가지 그런 식문화에 대한 그런 지식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실제로 가끔 페이스북 보니까 음식도 하시던데 직접. 네, 그렇죠? 뭐 예.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요리도 하시고 네. 또 맛도 보고 또 어떤 이론적인 그 팩트에 근거한 그런 어떤 이론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확실합니다. 예, 저는.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정구현님하고 오늘 방송하는 거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부담 드는 거야. 나 부담 가지고 하지 마. 뭐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평양냉면이 이게 주제가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양냉면에 대해서 그 매니아들도 있고요. 또 평양냉면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또 매니아 중에서는 족보를 거의 꿰뚫고 있는 사람들 네. 있고 뭐 메밀의 향 또는 육향 이런 얘기들을 또 매니아들 면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하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 자 일단 쿠마님 평양냉면 어때요? 이 주제가 잘못하면 칼 맞아 죽는 주제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오늘은 왠지 칼이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경찰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팩트를 얘기를 하는 그런 방송일 것 같아요. 평양냉면이라고 딱 따지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평양냉면이 지금 이게 경계가 애매모호합니다. 예. 막국수하고 그 면 차이거든요. 근데 뭐 동치미를 썩냐 안 썩냐 뭐 평양냉면이라 해서 무조건 육향이 진하다 그래도 평양냉면이 아닙니다. 위쪽에 올라가서도 동치미하고 같이 섞어 먹고 시원한 맛을 먹고 그렇게 가는데 꼭 이 육향이 어떤 이 많이 장리 뭐 사람들이 괴치겠지만은 지금 말하는 평양냉면은 서울식 평양냉면이지 이게 뭐 진짜 평양에서 먹는 냉면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맞아요. 각자 지역마다 또 다 틀리고. 이 진짜 어려운 주제인데 경찰 부탁해. 자 우리 정구현님 평양냉면 뭐 어떻다 뭐 이렇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근데 그 제가 사실은 부전공이 역사교육인데 아니 네. 이중전공이 역사교육인데 예, 예. 그 제가 취미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 복제사나 아니면 복식사라고 해서 사람이 뭘 입고 뭘 먹고 이런 것에 대한 역사 이쪽도 조금은 공부를 했어요. 그쪽이 전공이신 분들은 당연히 깊이가 엄청나게 더 있으시지만 근데 그쪽을 보면은 좀 의외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평양냉면이 내 얘기가 그러니까 평양냉면도 아니고 냉면의 얘기가 맨 처음 나오는 거는 고려 중기거든요. 근데 그때는 국수를 찬 계곡물에 씻어서 곡수에 말아 먹었다라고 나와요. 곡식의 물이니까 그걸 사람들이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미숫가루나 아니면은 지금의 콩국수처럼 콩국물에 말아 먹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의 평양 지역에서 먹던 냉면하고 사실은 일제시대의 냉면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일제시대의 냉면이랑 사실 지금의 서울에서 먹는 냉면도 굉장히 다른데 그 이야기도 조금 하면 재밌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알더밥이죠. 저희 팟캐스트 이름이 정말로 그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밥상인데 오늘 우리 정구현님, 쿠마님 모시고 이 평양냉면의 어떤 그 역사나 기원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여름철에 특히 이 시원한 평양냉면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정말로 그 냉면이 더 맛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평양냉면 하면은 뭐랄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제가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를 느낀 거는 불과 1년이 안 됐고요. 거의 우리 쿠마님을 작년 9월인가 처음 만났는데 그때도 사실은 내 음식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때예요. 근데 한 3년 전에 저희 동생은 평양냉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장충동의 평양면옥인가 그래요. 거기가 자기가 먹어본 최고다. 형 한번 꼭 가서 먹어봐라.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가서 먹었는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맛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면수도 우리가 그 함흥냉면을 먹을 때는 그 육수 뜨뜻한
하고 그게 육향인지 네. 뭐 다시마 국물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걸 먹으면 뭔가 뭐 그래도 고기 고기 국물 같은 먹었다 그게 느낌이 이런 나. 느낌이 있는데 느낌이 나. 네. 근데 그 장충동에 가서 면을 먹고 이렇게 육수를 딱 마시는데 그 뭐예요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걸레바른 물 네. 이건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인지 제 그 어떤 입으로는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딱 나오면서 사실은 계산하면서 거기 아마 사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약간 투덜투덜 한마디 했어요. 네. 원래 이제 투덜투덜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그때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집 냉면은 3번은 와서 드셔봐야 그래도 그 맛이 어떤 맛인지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3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음식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3번은커녕 2번도 안 갔어요. 아니 그 집은 아우 난 이거 평양냉면 도대체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랬던 기억이 물론 지금은 이제 평양냉면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런 평양냉면에 대한 역사 같은 것도 재밌어 하는데 어쨌든 평양냉면과 그 정식으로 처음 만났던 그 첫 만남은 상당히 그 기분이 안 좋았던 거의 뭐 이거는 도대체 돈을 왜 주고 먹는 음식인지 모를 정도로 네. 차라리 5,000원짜리 짜장면이 나한테는 더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 평양냉면의 기원인데요. 좁은 의미로 보면 이제 평양 근교에서 또 넓게 보면요. 평안남도 근교에서 유래한 냉면이고요. 우리 아까 정구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헌적으로 보면은 고려 중기 때부터 네. 유래한 것으로 여겨지며 조선 중후기에 생산된 그 문헌들에는 상당히 흔히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냉면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이제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조선 중기 문인인 장류의 문집 계곡집이라는 책이 이제 1643년에 쓰여졌는데 이 자장냉면이라고 해서 자줏빛 육수에 냉면을 말아 먹고 뭐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거죠. 자줏빛 육수 애매해요. 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오미자즙으로 오미자즙으로 국수 말아 먹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설이 좀 분분한 편입니다. 오미자, 구기자 이런 것들이 한번 발견이 나온다니까 빨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물에 말아 먹던데 자꾸 또 자줏빛은 아니거든요. 네. 자줏빛은 아니고 그냥 붉은빛 요 정도 요 정도 색깔인데 분홍빛에 가까운데 오미자는 이 참 나도 그걸 보고 많이 고민했을 거야. 뭘로 하면 자줏빛을 넣을까 고민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 답이 없습니다. 자줏빛이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자줏빛이 뭔가 어쨌든 고기 육수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예, 자즙이어가지고 육수는 또 아니에요. 예. 뭐 하여튼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뭐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 후에 이제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그 평안도 해주에서 겨울에 먹던 냉면에 대해서 소개한 시가 있었고요. 19세기에 들어오면 이미 그 평안도와 서울에서는 이 냉면이 중요한 외식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그 우리 냉면 사랑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조선 말기의 고종이죠. 고종. 동치미 냉면인데요. 편육과 배와 잣을 고명으로 해서 국물은 배를 많이 넣고 달고 시원한 김치 국물을 부어서 내었다. 네, 그러니까 배로 만들되 씌어지지 않아서 거의 배 주스에 가까운 아주 달콤한 맛이 강한 그런 국수에 배를 또 고명으로 올려서 아주 달게 드신 거죠. 그 굉장히 지금 우리 입맛으로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되던데 이 우리 고종은 굉장히 단 걸 좋아하셨던 거예요. 고종 커피도 좋아하고 커피 맞아. 커피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동치미부터 해가지고 그냥 초콜릿도 되게 좋아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설탕 값이 싸지고 난 후부터는 단맛이 싼 맛인데 설탕 값이 싸지기 전에는 모든 나라가 단맛이 고급스러운 맛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뭐 예전에 예를 들어 조선 후기 정도에 단맛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그 상류층이나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맛이 단맛. 지금이야 뭐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설탕이 너무 흔하니까. 그런데 야 우리 정구현 우리 막경철 맞는데. 바로 잡아낸답니까? 바로 잡아내시는데. 자, 하여튼 아니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머릿속에 팍 박히네. 좋았습니다. 플러스 50점. 자, 그 후에 이제 우리 평안도 출신의 김구 선생님이요. 백범일지에
평양과 평안도 사람들의 일상 음식이 냉면이다라고 이제 적어놓으신 게 있고요. 1911년도에 평양에요. 평양조선인민면허기 조합이 결성이 돼서 아마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평양 냉면집이 평양에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 1937년 동아일보를 보면요. 평양에만 80개의 냉면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양에만. 뭐 그 당시에 평양이 얼마나 큰 동네인지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우리가 지금도 뭐 냉면하면 평양냉면 오늘 주제가 평양냉면이지 평양하면 빼놓을 수 없었던 그 음식이 평양냉면이었던 것 같다. 자, 평양에 왜 냉면이 이렇게 유행했을까요? 그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진짜 네네. 많아 진짜. 정말 많은데 그 제가 조금 읽은 지가 좀 돼가지고 네네네. 어느 곳에서 읽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네. 않지만 이게 복식사 관련 논문이었을 거예요.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평양이 굉장히 춥기 때문에 네. 역설적으로 옛날에는 온도를 떼잖아요. 네. 온도를 떼는데 온돌 불을 밤에 자기 전에 불을 넣고 아침에 다시 불을 넣을 때까지 따뜻하려면 네. 처음에 불을 굉장히 세게 세게. 떼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 전에 누울 때쯤 야식 먹기 위해 출출할 그때쯤이 방구들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그 땀 흐르고 이런 더위를 식히기 위해 오히려 한겨울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 냉면을 한 그릇씩 들이키고 아니면 동치미 국물이라도 한 그릇씩 들이키고 잠을 잔 것에서 그 기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냉면이 특히 북한 지역에서 평양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북한 지역에서도 많이 발달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쪽이 발달하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일단 땅이 척박해가지고 메밀밖에 안 났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옛날에는 그 집집마다 다 분틀이 있었답니다. 예, 다 지금 이렇게 앞창으로 쫙 짜는 네. 분틀이 있었다 위에서 해가지고 꽉 눌러 틀이. 그러면 한겨울에 5시쯤 되면 이제 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12시간 이상을 까매야 돼요. 12시간 이상 깜깜하네. 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국수 뽑아가 먹고 네. 아재하고 하루에 또 먹고 그냥 그게 일상생활이었답니다. 그래서 면식은 그 식이 아닌 간식 종류라고 네. 봤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에 우리가 그 냉면이 유명한 고장들이 이게 항상 그 풍류와 기생이 빠지질 않아요. 아, 물론이죠. 그죠? 평양에 악플 달립니다. 또. 뭐 악플 뭐가 다르셔도 되는데 예, 진주도 그렇고, 평양도 예, 그렇고 진주도 예, 그렇고 예. 서울도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음주 문화가 예. 가장 발달했던 예전에 예. 가장 발달했던 동네고 이게 음주를 하다 보면 해장도 필요하고 예. 속에서 불도 나니까 이게 뭐 평양 쪽은 이제 특히 메밀도 그렇고 동치미도 그렇고 성질이 다 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해장 문화 또는 밤 늦게까지 그 술을 뭐 지금으로 따지면 밤 한 10시, 11시, 12시까지 술을 그렇게 계속 마실 수 있었던 지방이 많지 않았을 텐데 네. 아마도 예전에 평양에 유명한 기생집에 가면 뭐 그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과음도 하고 또 잠자기 전에 약간 그 속풀이처럼 그런 거 동치미에다 메밀 말아서 그 잠자기 전에 우리 숙취 활력단 비슷하게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이런 가볍게 냉면 같은 걸 먹었던 그런 어떤 그 기생 또는 풍류 그런 그 음주 문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냉면이 또 발달되지 않았을까. 물론 뭐 정답이 하나는 아니겠죠, 네. 그죠? 옛날에 냉면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거든요. 거의 뭐 설렁탕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냉면이 비쌌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있는 사람들은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고기 육수는 적어도 고기 육수는. 예, 고기 육수는. 근데 그렇죠. 동치미 육수는 소위 말해서 뭐 네. 이제 아무나 분들에서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서민들도 먹던 음식이었는데 지금 따지다 보면 그렇게 음주 가무가 발달하면서 냉면이 발달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이 냉면 값이 위에 고명이 어떤 고명이 올라가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만큼 달라집니다. 그렇죠. 특히 한국 지금 서울에서도 고명이 없는 집도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싼 가격에, 네. 그죠? 특히 진주냉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성격이지만 예. 진주냉면은 14개, 15개 정도의 고명이 올라갑니다. 육전 포함해서 해삼, 전복부터 쫙 올라가는데 그 냉면값 제대로 한 그릇 받으려면 8만 원씩 받아야 됩니다. 한 그릇 받으면 제대로 받으려면. 그리고 그리고 요거를
그 시대별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북한 지역에서는 냉면을 냉면이라고 하지 않고 국수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국수가 다 냉면 계열이고 오히려 온면이라고 해서 따뜻한 국수를 따로 불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부르는 게 굉장히 다양했고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평양 지역에서는 메밀이 많이 안 났어요. 거기는 녹두와 쌀과 그리고 밀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밀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많지 않아요. 밀이 옛날 예, 진가루라고 그래서 그랬으니까. 밀가루를 진가루라고 부르고 굉장히 귀했고 그랬는데 평양 지역은 오히려 밀을 먹었기 때문에 평양 지역이 만두가 크잖아요. 네네. 밀가루는 탄력이 있으니까 그런 큰 소를 버틸 수 있는 그렇죠. 그 힘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큰 만두를 만들 수 있었는데 다른 동네는 다른 가루를 섞느라 그렇게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로 만든 국수거나 아니면은 녹두 전분으로 만든 국수가 고급 국수였고 메밀은 굉장히 싸구려 재료였어요. 싸구려 재료. 예. 그런데 그게 바뀐 게 사실은 일제시대입니다. 일본은 소바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메밀이 굉장히 귀하고 맛있는 것이었고 메밀 재분이나 재면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들어오면서 그 평양냉면에서도 귀한 게 메밀의 함량이 높은 것 이렇게 바뀐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실향민 아버님 어머님을 둔 분들도 일제시대보다 더 이전의 평양냉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은 몰라요. 그보다 더 전 그렇죠. 이야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와도 다르다. 실향민 출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실 줄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조선시대랑 일제시대도 냉면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자, 지금 우리 쿠마님하고 우리 정구현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조선시대 평양냉면 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온 게 있는데 두 분이 한 얘기가 딱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리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 그 요정이나 고급 술집 같은 요리집에서도 냉면을 사 먹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사실은 일부에서는 평양냉면이 되게 고급 요리였다. 또는 양반들이 즐겨 먹는 요리였다는 식으로 주장을 펼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흔히 즐겨 먹는 서민 요리의 성격도 강했다라는 거죠. 물론 아까 코마님 얘기대로 소고기 육수를 썼냐 고명을 얼마나 올리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비싼 음식일 수도 있고 그냥 메밀 묻혀서 면 뽑아가지고 동치미 국물에 말아서 먹는 건 그건 정말로 서민적인 음식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선 후기까지 평양냉면은 현재와 같은 메밀을 주 재료로 삼은 면이 아니라 전분과 이거 우리 그 정구현님이 말씀하신 거죠. 녹두 혹은 밀가루를 주 재료로 삶고 메밀을 섞어서 사람의 힘으로 압출시킨 면이었다. 조선 시대에는요 쌀 농사가 되는 지방은 다 쌀을 심었지. 뭐 메밀 이런 거 심을 이유도 없었고 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이 조선시대든 언제든 서울 바로 다음으로 큰 도시였는데 대동강유역이 굉장한 곡창지대거든요. 그래서 이 평안남도 지역에서 메밀은 주 농경 작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정근대 사회에서 메밀을 구황 작물로 여겨 지배계층 입장에서는 메밀은 저 하층민들이나 먹는 구한 작물이지 이거 뭐 이렇게 양반들이 저거 뭐 먹을 이유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고 그죠? 그리고 기계로 재분하지 않은 메밀은 정말 거칠거칠하고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상류층을 상대로 조리한 냉면은 그 당시에 고급 식재료로 여겼던 밀가루나 녹두가루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얘기 높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평양냉면의 육수는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지근한 냉면도 있습니다. 건행이라고.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건행이라는 미지근한 냉면이 있습니다. 그게 유래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건행을 파는 데 거의 없습니다. 평양의 위쪽 사람들은 겨울에도 먹고 여름에도 면이 그 천국이라요 위쪽에는. 막 먹는데 뭐 옛날부터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냉장고도 없으니까 육수 자체는 미지근한 겁니다. 미지근하고 그렇게 고기 육수든 뭐 육수든 동치미 육수든
미지근한 육수가 존재를 했거든요. 여름에 먹었으니까. 예. 근데 이 부분을 아무도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런 파는 집은 못 봤습니다. 그런 파는 집 못 봤습니다. 그때 오장동에 함흥집이라고 있잖아요. 흥남집. 그 집에 가면 평양냉면이 시킵니다. 함흥냉면